오늘은 안소희, 한예진, 한예슬 이렇게 뷰티로 유명한 세 분의 연예인의 일상적인 피부 관리 루틴을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가장 이상적인 피부 관리 루틴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연예인들 보면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피부가 정말 좋고 또 이렇게 늙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되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좀 찾아봤는데요. 너무 종류도 많고 서로 말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하나 따라 하면은 피부가 정말 좋아질까요? 피부 관리도 관리 나름입니다. 홈케어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 젊은 동안 페이스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된 홈케어는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께 홈케어 방식을 물어보면 사실 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화장품 사용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화장품을 구매해 가면서 또 개척해 나가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카더라 하는 홈케어 방식들을 본인 피부 상태는 잘 모른 채로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가 올바르게 가이드를 해주거나 정리해주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좀 가이드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뷰티 연예인 유튜브를 리뷰해보면서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안소희, 한예진, 한예슬 이렇게 뷰티로 유명한 세 분의 연예인의 일상적인 피부 관리 루틴을 보고 칭찬한 부분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워낙 아기 피부로 유명하신 안소희님부터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네, 우선 칭찬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클렌징 젤의 사용입니다. 민감한 피부이거나 자극감이 가장 덜한 1차 클렌징 제형을 원하신다면 젤 타입의 클렌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젤 클렌저 선택 너무 좋고요. 또한 가볍게 롤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초 제품의 선택입니다. 소희님도 닥톤은 안 한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밤에도 스킨이나 토너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크림을 레이어링해서 덧바를 때 유분이 많은 T존은 빼고 볼, 목 위주로만 덧바른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모든 제형의 화장품을 얼굴의 모든 부위에 다 발라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T존은 산뜻한 제형으로 발라주셔야 트러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실내에서도 바른다고 하는 선크림. 특히 오히려 백탁 현상이 있는 무기자차를 선호해서 뽀얗게 피부톤을 표현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좋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따라해 보시더라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이트 클렌징 시에 화장솜을 활용한 클렌징 워터의 사용입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클렌징을 하실 때 도구의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화장솜 사용을 피하시고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또한 과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선크림을 발랐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중 세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중 세안을 할 때에도 제형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일이나 워터를 사용하게 되면 화장솜이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께는 1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젤, 그리고 2차 세안제로는 폼이나 효소 세안제 등을 권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림프 순환 및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목 그리고 림프 마사지 해주시는 것은 좋으나 가급적이면 크림이나 보습을 잘 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마사지를 할 때에도 마찰이나 피부가 쓸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쥐젖, 비립종, 편편사마귀 같이 피부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많이 번지거나 생기기도 합니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림이나 오일을 듬뿍듬뿍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꿀팁 방출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탑 모델 한예진님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먼저 칭찬할 부분 3가지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크림 도포 시에 얼굴, 목, 데콜테 라인까지 꼼꼼히 빠지지 않고 챙기시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까먹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목과 데콜테 라인 부위는 사실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라서 자외선에도 취약하고 피부가 얇고 그런 데에 반해서 많은 분들이 관리를 빼먹거나 보습을 잘 챙기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시에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 탄력과 주름 예방에는 유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브러쉬를 세척할 때 비누나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저녁 스킨케어 루틴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입었던 속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좀 찝찝한 게 싫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청결,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다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노폐물과 화장품이 엉겨서 2차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샤워 타올 사용을 안 한다고 하시는 혜진님. 피부과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때밀지 마라, 각질 제거 시 주의를 해라, 샤워 타올로 강하게 문지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환자분들께 거품을 충분히 많이 내쉬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듯이 샤워를 하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샤워 타올의 사용과 마찰은 각질 그리고 피부 건조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 아니 주의할 점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따라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회용 주사침과 압출기, 순면 손수건으로 여드름을 짜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스스로 압출을 하게 되면 소독된 도구가 아닌 경우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짜게 되면 수직으로 압출기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출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노폐물이나 농이 다 빠져나오지 못해서 곪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부과에 방문을 하셔서 처치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피지와 각질 제거 토너 역시 표백이 덜 된 화장솜을 사용해서 닦아내는 닥토 방식의 사용법을 보여주셨는데요.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여드름이 있을 때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사용이나 데일리로의 활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피부가 붉거나 민감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용을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혜진님은 피부 디바이스 활용에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으신 것 같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의 사용 시에도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피부를 과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횟수를 너무 무리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사용 시에 적절한 양의 크림이나 겔을 도포를 하고 문질러 주셔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착색이나 비립종, 쥐젖이나 혈관 확장 등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솔직하게 피부과 시술도 전수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한 한예슬님은 어떨까요? 한예슬님은 관리 그리고 시술에 대한 언급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울세라, 스킨보톡스, 리쥬란 또는 엑소좀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홈케어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매년 한 번에서 2번 이상 꾸준히 피부과에 다니시면서 상태 파악도 하고 또 의료기기나 시술의 도움을 받아주시면 더 효과적인 피부 관리와 또 노화 방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었는데요. 트러블이 심하고 피부염이 있을 때 찬물로만 세안하는 것? 물론 뜨거운 물은 피지 분비를 통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긴 한데요. 찬물 세안 시에 붓기 제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염증이 심할 때 진정을 위한다고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경우 오히려 모공이 닫히면서 피지나 이물질 등이 제거되지 않고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모세혈관이 찬물로 인해서 수축했다가 다시 또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불금증이나 안면 홍조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안 시에는 가급적 미온수를 이용하되 찬물 세안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마무리 시에만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피부 관리 루틴을 가진 연예인은 누굴까요?
제가 뽑은 가장 이상적인 피부 관리 루틴의 주인공은 바로 안소희님입니다. 가급적 스킨 토너의 사용을 줄이고 또 화장품의 개수나 단계도 적은 편이고 사용하시는 앰플이나 기능성 제품들도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종류들이라서 눈에 좀 띄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무난한 보습 위주의 제품들을 기본템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에 중간중간 나오는 팁들이 정말 피부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것처럼 올바른 피부관리법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특히 실내에서 머물러도 기초 케어를 선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센스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또 꾸준히 피부 관리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피부 상식과 함께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루틴에서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화장품의 선택과 홈케어 방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피부 관리법을 무분별하게 본인의 피부에 시도해 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 피부가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피부를 다룰 때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마찰이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너무 자주 건드리거나 또 만지고 또 클렌징 세안 시에도 피부를 벅벅 문지르거나 너무 과도하게 뽀드득 거릴 때까지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킨, 토너, 로션, 크림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화장솜이나 패드 등으로 매일 닦거나 문지르듯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스킨케어 시에 피부를 살살 두드리듯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줄일 수 있고 화장품의 개수나 종류를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실제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면서도 본인에게 맞는 클렌저,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 가짓수를 한번 줄여보세요. 무분별하게 손민수템 이것저것 쟁기거나 막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피부에 맞는 홈케어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피부 관리법, 뭐가 옳고 그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